어? 가문이 멸문지화로 당해. 예전에 유럽 같은 게는 뭐 저기 그 예전에 백작, 후작, 공작 집안들이 있어. 이게 다 저기 귀족이죠. 자, 귀족 집안에서는 예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 나중에 상속 분쟁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고육상쟁이 일어나요, 시죠. 귀족 집안.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걸 알아. 어때 재산이나 그 저기 가문의 그 권한이 있어. 그 종성 권한이 있어. 그 고유의 그 가문의 권한이 있어. 이게. 그걸 갖다가 상속을 하는데 애를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냐? 자식들이 어떻게냐? 그걸 서로 그걸 갖다가 상속받으려고 돼 쟁탈전을 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식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이고 막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해. 그래서 귀족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애를 갖다가 많이 안 낳아. 애를 많이 안 낳아. 귀족 집안은 보통 남자가 대를 이어야. 그럼 남자 낳을 때까지는 낳아. 그냥 딸 하다가 아들 낳으면 그때 안 낳아. 그래서 마지막 그 막내가 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유럽 귀족 집안. 왜?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돼. 그럼 어떠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나오면 어떠냐? 아들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냐? 대부분 3명에서 거의 그쳐요. 3명에서 그쳐요. 3명에서 그쳐. 3명 정도가 보통 3명이야. 2명 내지 3명이야. 귀족 집안들 애를 낳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 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보존을 해야 돼. 제일 좋은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문의 그 상속을 받고 대를 이어. 그리고 딸은 어떻게 해요? 같은 집안끼리 결혼해서 그쪽에서 대를 이어. 그럼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귀족 집안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여기서 약간 저기 애가 아들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3명 정도 낳아. 아들 2명 정도 낳을 수 있어. 아들이 1명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귀족 집안은 4명 이상은 안 돼. 그리고 4명 이상은 안 돼. 최하 2명에서 4명이야. 귀족 집안들은. 많이 나야 4명이고 적게 나면 2명. 왜? 대는 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는 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나야 돼. 그럼 보통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 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돼. 딱 2명에서 끝이야. 세 번째 아들이 또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져.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럼 2명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질문 잘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2명이 되면 나중에 이 가문의 그 상속은 장남이 보통 받아. 차남은 어떻게 되냐? 보통 다른 집안에 보면 딸하고 딸만 낳은 집안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대류 사이 비슷하니까. 그럼 문제가 안 생겨. 보통 예전에 귀족자면 아들 2명 낳은 집안이고 딸 나이가 비슷해. 자식들도 비슷해. 근데 이쪽은 아들 2명, 이쪽은 딸 2이야. 그럼 똑같이 낳았어. 그럼 어떠냐? 어렸을 때부터 정략 결혼을 이미 다 맺어. 그러면 어떠냐? 우리 어떻게 돼요? 저기 해가지고 우리 쪽 아들을 이쪽으로 보니까 대류 사이에서 보내서 그 딸하고 결혼해서 이쪽 대를 잇고 우리 이쪽 딸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략 결혼 합시다 하고 애들이 갓난 아기일 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모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걸 해. 그런 식으로 다 맺어요. 정략 결혼. 왜? 이게 상속 문제 때문에. 귀족 같은 경우는 상속 문제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 간에 서로 간에 죽이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속 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상속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애를 갖다가 딱 어떻게 제한적으로 낳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많이 낳아야 4명. 보통 이게 최소한 2명. 대는 이하니까. 가문의 대는 이으려면 2명. 최하 2명. 많이 낳아 4명. 4명 이상 안 돼. 그것 때문에 4명 이상 낳으면 고육상쟁이 돼. 보통 4명 이상 낳은 집안들은 뭐냐? 부가 겁나 많아. 그러면 집안에 그 권세가 있어. 권력이 있어. 권력은 한 명한테밖에 못 물려줘. 집안의 권력은. 근데 부가 많으면 어떻게 해? 아들이 한 2~3명 있어도 부가 많으면 부로 떼줘. 그러면 어때? 부가 아니야.
고립상장이야. 그래서 이게 유럽 본거사에 있던 귀족들은 애를 많이 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몇 수백 년 동안 대대로 그게 상속이 돼. 그래서 계속 부자인 거야. 대대로. 그 땅이나 영토 뭐 저기 저기 뭐냐 그 권한이 있어요. 저기 영어권이나 세금 징수권 같은 그 권한 같은 게 많아. 동거사의 그게 다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계속 귀족이 대를 이어서 가는 거야. 그럼 농노가 있어. 농노들은 어떻게 되냐? 자, 저기 귀족들이 땅을 다 갖고 있어. 그죠? 유럽 봉건사의 귀족들이 다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떠냐? 그 땅을 갖다가 소작을 시켜줘. 농노들한테. 그 소작농을 하다. 그러니까 귀족은 부자일 수밖에 없어. 항상 대대로. 근데 소작농들은 어떻게 되냐? 내 땅이 없어. 소작을 붙여. 그럼 어떻게 뼈 빠지게 잃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소작농 부부가 얘네들 교육을 안 받아. 그러니까 PM이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냐? 그냥 막 이거 하고 어떻게 해요? 싸 질러대 새끼들. 그러니까 어떻게 냐? 농노 한 부부가 10명 이상이야. 최하 10명 이상. 근데 어떻게 거의 75% 다 성인이 되기 전이지. 예전에 같은 어린애들 면역력이 약하니까 뭐 감기 같은 사소한 병에도 그냥 쉽게 줘. 농노들은 농노 자식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농노들한테 귀족들이 그걸 교육을 시키라 했어. 그러니까 농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씨발 내가 빠구리를 하는데 내 빠구리 하는 걸 왜 귀족 왜 니들들이 왜 간섭질이냐고. 예전 진짜 그랬어. 이게 무식해. 당시에 귀족들도 이게 문제가 돼.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도 알아. 이게 인구가 팽창되면 나중에 그 자기 영주령의 그 땅이 딱 그 땅이라는 토지가 자원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토지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상속받겠다고 막 저기 이게 토지 분쟁이 일어나. 어차피 농노들 소유도 안 해. 다 소작농. 근데 나중에 토지 분쟁이 일어나. 근데 한 소작농 부부가 한 요 정도 땅이면 딱 한 가족이 먹고 살만해. 근데 어떻게 인구가 느니까 한 부부가 나중에 요만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땅. 근데 요거까지는 어떻게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귀족들이 안 되겠다. 이게 인구를 갖다 통제하면 애들을 갖다가 좀 쫓겨나야겠다. 그래서 피임 같은 걸 이게 배란일 때는 이거 하지 말라고. 배란일 때가 이때니까 이거는 그때 하지 마라. 그러면 애기가 안 나온다. 했더니 이 씨발 네가 뭔데 나한테 왜 빠구리 하는 나를 갖다가 하라 마라 하고 막 지랄이야 막 이래. 농노 애들이 그래서 그냥 이게 무식하면 이거 약도 없어 이거 진짜.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해. 현대 사회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전쟁이 공국시대 때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게 이유가 그거야. 인구 때문에. 나중에 소작농들이나 얘들이 있는데 자 이게 토지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막 인구가 막 들어서 그럼 나중에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소작농이 아닐 때가 있어. 소작농이 아니야. 옛날 공국 때 대부분 이게 그 영주나 군주 애들 땅으로 대부분. 그 전에는 다 어떻게 소작농들이 다 소작농이란 개념이 없었고 자기 땅이었어. 이제 공국시대 자기 땅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내 한 부부가 다음 세대 되면 딱 3배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배가 늘어나면 그 토지라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토지라는 자원이 모자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전쟁으로 해서 인구를 줄이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다른 공국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공국의 주민들한테 그걸 나눠주든가. 그것밖에 없었어 그 당시. 그게 원인이 뭐냐? 인구 팽창 때문에. 이제 유럽의 공국시대 때 봉건사의 공국시대 때 전쟁 밥만 먹고 전쟁이야. 자, 왜 그냐? 토지 분쟁이야. 왜? 인구가 늘어나. 그 군주령 안에 그 인구가 늘어나. 근데 어떻게 돼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토지 자원은 한정적이야. 그러면 해결은 방법이야.
인구를 줄이던가 아니면 토지를 확보하던가 둘 중에 하나. 자, 공국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돼. 땅이 필요해. 농사질 수 있는 땅이. 둘 중에 하나야.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죽여버려서 없애든가 인구를 줄이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저기 뭐냐 다른 저기 공국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토지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든가 공국 주면 이게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구 문제야. 이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해서 이걸 다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피임이나 성기이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무식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야. 예전 공국시대 밥만 먹고 공국시대가 굉장히 있잖아.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는 최고 잔인한 시대가 56시대야. 그 예전에 그 유럽의 공국시대하고 56시대는 예전 유럽 공국시대에 비하면 그 잔인성이 게임도 안 돼요. 애기 태어나면 애기 또 태어나네 애씨발 하면서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탁탁탁 해가지고 도축을 해먹어요. 왜 공국시대 때 어떻게 하냐 애기가 태어나 뭐 씨알띠가는 자식이 태어나 자기 자식이 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칼로 그냥 목을 탁탁탁 쳐요. 그냥 생선 이게 닭 있잖아 닭 이게 그냥 칼로 치듯이 살아있는 애가 쳐가지고 그냥 칼만 그냥 그거 갖다가 잡아먹었어요. 농노들이 그 지랄 했어요. 예전에 무식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걸 본 귀족들이 경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갖다가 그 당시에 이게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농노들을 갖다 이거 법으로 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영유아 애들을 갖다 함부로 저기 부모들이 못 잡아먹게끔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유럽이 카톨릭 국가야 공국계 때 대부분. 옛날 로마 그때 있을 때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잡아먹는 거는 이거 카톨릭 국가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농노들이 그 당시에 공국 시대야. 어떻게 농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왜? 땅은 없고 먹일 식량은 없는데 애가 태어나서 자식이. 그럼 어떻게 얘가 없어줘야 돼. 그럼 어떡하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야. 이게 유럽 공국 시대의 역사야. 유럽의 전반적인 거예요. 우리 동양은 그게 별로 없어. 왜 그냥 우리 동양은 딱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원시, 선사, 청동기, 철기를 정확히 갔는데 유럽 쪽 애들은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은 거의 선사에서 바로 어떻게 하냐 강철 철기 이게 고도의 문명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일어나. 이제 선사시대에서 갑자기 고도화된 로마의 문명이 강철 문명이었어. 강철 문명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이 일어난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개념이 없었어.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저기 그 유럽 저기 그 노동조합 애들 나 욕 겁나게 할까? 이게 사실이야.